소부장단으로 내려온다면 좀 어떤 주식을 봐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크게 세 가지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산화. 2019년에 그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었죠. 뭐 포토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등 핵심 품목을 이제 수출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뻔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다 반문 교사를 삼아서 우리나라 그런 소부장 업체들의 국산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 반도체 공정별로 국산화를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내놓은 데이터긴 한데. 뭐 시각 같은 경우 50%, 뭐 세정은 65%, 뭐 증착은 65% 이런 건 좀 높은 편인데 가장 국산화가 안 된 게 노광 쪽. 그렇죠. 노광이 이제 빛을 쏴가지고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정이긴 해요. 근데 이게 워낙 기술력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약간 좀 그거보다는 좀 쉬운 거. 그리고 뭐 우리 반도체 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잘하는 업체도 있으니까 외국 거 쓰지 뭐 약간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산화를 해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노광 쪽에서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은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그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이제 상용화해서 삼성에 납품한다 그 기사도 나왔어요. 그럼 노광을 국산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토 레지스트 이런 거를 이제 국산화해서 납품을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물량이 막 늘어난다라기보다도 일단은 개발을 완료를 해서 뭐 납품을 한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은 영역이었는데 이걸 국산화한다라는 거는 버는 마진도 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겠죠. 성공만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정보도 있죠. 뭐 SNS 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고 이것도 뭐 노광 공정의 하나의 재료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FST 같은 경우에도 뭐 EUV 펠리클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작년에 상장한 영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 노광 쪽 관련해서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 일단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 우리가 그래도 몰랐던 정보, 새로운 정보를 듣자면은 그 노광 업체들이 국산화하는 기업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 시스템 반도체이긴 한데 미국에다가 증설을 하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테네시 공장에 증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은 뭐 탈세계화, 그다음에 세계 블록화, 리쇼어링 관련해서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뭐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니까 좋긴 한데 TSMC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매출처가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기업들은 어떤 회사들인가요? 제가 이제 몇 개 불려드리면 장비는 원익 IPS, 뭐 이오테크닉스, PSK. 그 다음에 소재는 원익 QNC, 뭐 월덱스, 코미코, 원익 머트리얼즈, 솔브린.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다 미국에 가 있어요. 네, 공장이 있어요. 와. 그다음에 솔브레이랑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아마 작년에 테네시 공장에 같이 증설한다 발표를 했을 거예요. 이들 기업 중에 몇몇 곳은 이미 그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 납품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또 이제 이런 탈세계화 리쇼어링 관점에서는 또 일감이 늘어날 수 있으니 잘 지켜보자. 우리도 그냥 반도체 소부장이 그냥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줄 알았는데 해외로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매출이 확 열려버리니까 기대해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예. 마지막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 이것도 한 10곳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그냥 하나하나 불러드리면 뭐 FSD, KC텍, LOT 베큐um, 미코, 뉴파워 프리즈마, SNS텍, YIK,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원익 IPS.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라는 내지는 구주 인수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삼성이 유상증자 투자해서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 기업들은 이미 예전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지분 투자했다는 건 약간 패밀리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피를 섞었다. 진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공부해보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들었고요. 그럼 두 번째 업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탈세계화, 그 다음에 블록화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약간 반도체랑 엮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작년 한 8월인가요? 정확하게 이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로봇이다. 사람이 없으면은 인건비가 들지 않지 않냐. 그렇죠. 프랑스 가든 독일 가든 뭔 상관이냐. 맞아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화 기기를 최대한 비중을 높여서 점점 인건비를 좀 대체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로봇 쪽. 근데 이거는 2023년이 좋다라기보다도 앞으로도 한 3년에서 한 5년간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기도 투자했겠죠. 물론 이제 거기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시대가 원하는 게 슬슬 이제 로봇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돼요. 예. 사실 우리나라 로봇주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몇몇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RS 오토메이션 여기도 이제 삼성에서 분사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회사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긴 구동 제어기 뭐 이런 걸 만드는데 네. 그 자칭 세계 기술력이라고 1위라고 합니다. 막 몇천만 분의 1의 각도로 이 구동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을 자기가 개발을 해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반도체를 하려면 진짜 그 미세하게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PG라고 여기는 원래 이제 산업용기기나 이게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뭐 모터, 감속기 이런 것들을 맞아. 그 만들었던 회사다.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가전제품 부품 업체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다가. 근데 최근에 로봇 쪽이 부각받고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싸고 여기는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로봇주가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PR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레벨이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래 수출 비중이 70%가 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몇몇 그 대기업들로부터 로봇용 샘플 감속기 테스트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로봇 ETF를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로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BOTG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다 투자하시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업종 알아볼까요? 세 번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으신 2차전지. 2차전지 키워드가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관심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영상도 많이 찍으셨잖아요. 맞아요. 그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전문가라고 하면 2차전지 하면은 그냥 뭐 쉬지 않고 24시간 말할 수 있다. 일단은 그냥 저는 좀 색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라고 한다면은 리튬 강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 소재 확보라든지 원자재 조달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몇몇 부각받는 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와서 또 앵무새처럼 그 말 해봤자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저희 채널은 나오시지 않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무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 생각에는 실적은 좋겠지만은 주가는 작년처럼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해요. 이제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좀 한정적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아지고 올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 있지만은 2차전지가 올해 다 오른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옥석을 가릴 그런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2차전지 업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된 애가 있어요? 2차전지 업체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런 리튬 관련 그 다음에 세트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고 제가 이제 매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신규 보유한 종목들을 조사를 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인데 뭐 거의 한 100개가 넘는 그런 엄청난 주식들을 투자하긴 투자하지만은 엣지를 주기 위해서 약간 좀 사이즈가 작은 그런 기업들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에도 한 최소 3개월 그리고 길게 가져가는 거는 몇 년도 가져가고 하니까 약간 개인 투자자 호흡 관점에서도 참고할 만하고 최근 4분기 이제 그 지분 공시한 내역이 나왔는데 2차 전지 주식 3개를 이제 신규 보유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첨보. 두 번째가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렇게 3개. 약간 비주류죠. 약간. 왜냐면 천보는 제가 알아요. 왜냐면 여기 새만금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봤거든요. 그 땅 부지를. 근데 나머지 2개는 와 진짜 의외예요. 약간 비주류예요. 그죠? 시장에서 막 뭐 양극재, 예. 뭐 리튬 강산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랑은 좀 예. 다른 주식이긴 한데 일단 이 3개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때 2차 전지 날아갈 때 좋다가 작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뭐 첨보나 대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썩 괜찮지가 않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국민연금은 얘네를 왜 샀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일단은 좀 많이 빠졌다 주가가 고점들이 많이 빠졌다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첨보는 전해질을 만드는 업체죠. 2차 전지 이제 4대 소재 중에 하나가 전해질인데 이걸 이제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해질이 원래는 2차 전지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도 다 쓰여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업황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IT 하드웨어 기기 수요가 가장 많은 쪽이 중국이잖아요. 작년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슈. 그래서 뭐 소비도 제대로 안 됐고 특히나 이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거 안 팔렸잖아요. 그러면서 피전해질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어 가격과 연동이 되는데 이 원재료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이 피전해질 관련해서 자체 생산 시설을 구축을 했는데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산 원가를 좀 줄여가지고 마진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F 전해질이라고 해서 이건 고부가치 제품이긴 한데 이건 이제 올해 또 공장을 증설을 해서 또 완료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첨부가 우리나라 업체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뜨겁게 2차 전지 이슈를 달궜던 게 IRA. 어차피 중국산을 배제하고 뭐 우호 국가 것만 쓰겠다라는 차원에서 또 첨부의 그런 전해질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좀 국민연금이 부담 없이 진입하지 않았나. 이번에 5%. 국민연금이 5% 사드렸어요. 5% 신규 보유했습니다. 와, 고수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체크하고 있다가 바닥에 딱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국민연금도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너무 각광받고 있는 뭐 리튬 이런 거는 이미 들고 있기도 하고 여기 이걸 더 산다라기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조정받은 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노려보자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원래 그냥 전자재료, 뭐 전도성 페이스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도 사실 IT 기기에 다 들어가는 전자재료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2차 전지로 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라고 있습니다. 원래 음극재가 이제 흑연으로 만들죠. 근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뭐 배터리 뭐 수명이라든지 용량 뭐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흑연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뭐 배터리 용량을 늘린다든지 뭐 충전 속도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 실리콘을 점점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는 개념이 탄생을 한 거고,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도 수년간 좀 자체 개발을 해서 이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된 전기차인데 그게 이제 대주전자재료기에 들어간 거예요. 상징성 있네요. 상징성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밸류체인 거기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IMM 그 사모펀드라고 있어요. 그 배터리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출자를 했고, 근데 대주전자재료가 그 IMM으로부터 작년에 그 투자를 받았어요. 몇백억 규모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기술력이 검증된 그런 측면도 있고, 1월 새해 첫 들어서 시설 투자 공시를 냈습니다. 자기 자본의 한 2%인가 3% 해서 큰 판 벌렸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실리콘 음극재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긴 해서 지금 아마 이제 생산 능력이 한 3,000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8만 톤까지 확대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30년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신뢰한다라기보다도 이만큼 증설을 한다. 증설을 계속해서 앞으로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막 20배 증설한다 그런 것보다도 이게 그만큼 이쪽 업황이 좀 괜찮구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코스모 화학인데 여기는 이제 양극재에서 약간 떠오르는 셋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모 화학이 생산하는 게 이산화티타늄 화학 쪽에서,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황산 코발트. 근데 이제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가 NCA, NCM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들어간 C가 바로 코발트입니다. 근데 코발트가 아시다시피 생산되는 곳이 매우 한정적이고 비싸요. 그래서 변동성 막 콩고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막 전쟁 나고 내전하고 하면 막 중국이 또 많이 장악했고. 그렇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데는 여기 코스모 화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약간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고 해요.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보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폐배터리 부분. 이쪽에 지금 캐파를 엄청 증설을 하더라고요. 시설 투자를. 어차피 그런 소재를 다루는 업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폐배터리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재활용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존의 소재를 추출을 해봤고 다뤘던 업체들은 우리 할만한데? 라고 하면서 진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려형 같은 경우에도 뭐 진출을 했고, 그래서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도 이 폐배드 쪽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최근에 이 3개 업체를 신규 매수했는데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공통점은 이제 작년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서 좀 기대감이 좀 이제 있는. 그쵸.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주식들은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2023년 좀 투자자가 주의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딱 그건 것 같아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2001년부터 작년까지 그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실제 이익과 그 다음에 그 실제 이익을 내기에 앞서서 당해년도 연초에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를 낼 것이다. 예상한 이익 그래프로 두 개를 비교하는 그 막대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망은 후행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좋잖아요. 그러면은 올해도 더 좋겠네 라면서 그 컨센서스가 높아져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컨센서스가 높아지면은 그 당해년도 같은 경우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7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통 컨센서스가 약간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다 보니까 실제 이익보다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랑 실제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네 하면서 2008년도에 컨센서스를 확 높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리만 브러스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오다 보니까 시장 확 꺾였죠. 예. 그때 그래서 주가 하락률이 40.7%.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언제 발생을 하냐면은 2012년도. 그때도 보시면 2008년도 리만 터지고 2009년도도 사실 그 경기는 안 좋았어요. 주가는 올랐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2010년, 2011년 3년 연속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거든요. 맞아요. 좋았었어요, 네. 그때. 근데 컨센서스는 항상 실제 이익보다 못 미쳤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상저하고다, 그리고 뭐 올해도 사실 역실적 장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데, 오히려 그래서 올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뭐 작년처럼 그렇게 깨질 건 없을 것 같다. 올해 뭐 사실 이게 뭐 오른다 내린다 이건 뭐 점쟁이가 아니고 제가 네.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너무 힘들었다면은 올해는 좀 덜 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산업이라든지 괜찮은 섹터 잘 찾고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면은 분명히 좋은 투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이 책 내시면서 원래 더 많아요. 업종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저희도 시간 관계상 다 세 업종만 해봤거든요.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